아이들이 우선 오래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음으로 해서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세가 무너지면 학습 능률에도 지장을 주고 또 성장에도 지장을 주고 심지어 성격 형성까지도 좀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요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자나 책상이 자기 몸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의자와 책상을 다 이렇게 맞춰줄 수는 없지만은 좀 자세를 어떤 자세로 앉으면 좋을지 앉는 요령을 좀 알게 되면 그래도 좀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학습이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비교적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 보면 애들이 똑바른 자세보다는 삐뚤게 앉는 경우가 많고 또 수업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 피곤하니까 이제 뭐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고 뭐 이상하게 기대고 널브러져 있듯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쉬는 시간에 좀 일어서서 옆반이라도 갔다 오고 뭐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계단도 좀 오르내리고 운동장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온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선의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중에 얼마나 힘든지를 좀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기 중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아주 하기 싫은 공부가 사실은 경무거든요. 아주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방학 때는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쉴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조금 낮을 때 그래도 몸 자세를 좀 바로 잡아준다든지 영양 보충을 한다든지 또 어떤 적절한 운동을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제 손이 가는 것이 요즘 흔히 이제 스마트폰 문제. 스마트폰에 손이 가서 그거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가지고 또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이 일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약간 휴식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피로를 가중시켜주고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좀 더 야외 활동으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수면 패턴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면서 이 불안정한 수면 패턴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해가 되고 그러면서 성장에도 지장을 주지만은 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휴식이 아닌 그러니까 수면이 충분히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고 나서도 피곤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무조건 밖으로 집 밖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유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떤 캠핑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좀 해주면 훨씬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도 풀리게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그런 약이나 주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르몬제라든지 뭐 이런 약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근본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들 아시겠지만 이제 건강의 3요소라고 하면 첫째는 영양, 둘째는 휴식, 셋째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들어서 보면 뭐 영양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이 과잉이 되어서 비만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 섭취를 한다면 이제 한식을 좀 섭취하는 쪽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인스턴트나 튀김 음식 같은 걸 좀 줄이고 한식을 주로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량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 과잉으로 인한 그 칼로리 소모를 해주고 운동을 적절하게 해줌으로 해서 근력도 발달시키고 성장도 촉진시키고 하는 운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치료가 1, 2, 3, 4, 5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이들 평가를
해야 되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둘째는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셋째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면 이제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근육 밸런스를 잡아주고 하는 치료입니다. 그 치료를 해서 네 번째는 그 치료 효과가 본인이 좀 느끼고, 본인이 이렇게 하면 정말 되는구나, 키가 커지는구나, 내가 몸이 편해지네, 학습 능률이 올라지네, 이런 동기부여가 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4단계까지 가면 이제 5번째 단계는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습관이나 자세나 운동이나 식습관, 수면 습관 이런 것을 바로잡게 되죠. 그러면 저절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너무 치이고 힘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힘든 면을 우선 좀 이해를 해주면서 좀 격려해주고 좀 부드럽게 격려해주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들하고 부모의 소통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격도 밝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 발육에 필요한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팔과 다리를 이완하여 근육까지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한 부위에 편중된 스트레칭보다는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양쪽 발바닥을 모아주신 상태로 그대로 상체 중앙으로 숙여주시겠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가볍게 닿는 느낌. 천천히 상체 일으켜 주시고 오른쪽 발목과 왼쪽 무릎을 교차해 주시고 가볍게 오른쪽 팔꿈치 바닥에 왼쪽 옆구리를 길게 눌러 주실게요.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 반대쪽 왼쪽 발목과 오른쪽 무릎 포개 주시고 상체 중앙으로 숙여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오시고 왼쪽 팔꿈치 바닥에 오른손 길게 넘겨서 오른쪽 옆구리 늘려주실게요. 천천히 일으켜 주시고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 펴놓으시고 오른쪽 발바닥 감싸신 상태로 상체 지그시 숙여 주실게요.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가 쭉 늘어나시는 느낌. 천천히 상체 올라오시고 반대쪽 왼쪽 다리 펴놓으시고 왼쪽 발바닥 감싸서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쭉 늘려주실게요. 천천히 상체 그대로 중앙으로 숙여주실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까지 상체를 아래로 천천히 손바닥 집으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경직된 어깨와 목 근육 풀어주실 수 있게끔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가볍게 양손 가슴 옆에 그대로 손 밀어내시면서 시선 천장 바라보실게요. 천천히 무릎 세워서 네발기기 자세 만들어 주시고 고양이 등 자세 등을 천장 쪽으로 높게 끌어올려 주시고 시선은 배꼽 바라보실게요. 천천히 허리 바닥 쪽으로 깊숙이 숙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고개 젖혀주실게요. 마무리 이완하실 수 있도록 엉덩이와 뒤꿈치 꼭 붙여주시고 이마 바닥에 살짝 내려놓으실게요. 척추 둥글게 말아서 천천히 끌어올라와 주시고 지금까지 성장 발육에 필요한 스트레칭 법이었습니다.